건조된 슬러지의 무게의 5분의 1이 유기물질이고 5분의 4가 무기물질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건조전 슬러지의 함수율은 90%, 유기물질의 비중은 1.0, 무기물질의 비중은 2.5라고 했을 때 건조전 슬러지 전체의 비중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에 대한 뭐가 주어져 있다? 무게의 함량이 주어져 있고 비중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고형물에 대한 비중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밀도 혹은 비중에 대한 고형물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TS는 먼저 무엇이다? 유기물질인 VS와 무기물질인 FS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활용해서 공식을 만들어 본다면 밀도 혹은 비중의 TS분의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밀도 혹은 비중의 VS의 함량이 되겠고 VS의 함량 플러스 마찬가지로 무기물질에 대한 밀도 혹은 비중의 무기물질의 함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쪽이 100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다면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몇이냐? 5분의 1과 4분의 5를 퍼센트 단위로 대입해줘야 되겠고 지금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가 1이기 때문에 1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면 먼저 유기물질의 비중은 1.0이기 때문에 1.0, 그 다음에 함량이 5분의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FS에 대한 비중은 2.5, 무기물질의 함량은 5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솔브 기능을 활용해서 계산해도 되고 우리가 이 항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TS에 대한 비중은 몇이 되냐면 1.923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값을 활용해서 그대로 다른 공식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슬러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슬러지에 대한 비중분의 1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물에 대한 비중,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일단 함량이 있죠, 함량. 물에 대한 함량, 그 다음에 TS에 대한 비중의 TS에 대한 함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은 당연히 물에 대한 함량, 뒤쪽은 고형물에 대한 함량이 되겠죠. 자, 지금 함수율이 90%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함량은 몇이다? 90%. 그리고 물에 대한 비중은 1이기 때문에 1.0을 대입하고 0.9 대입. 플러스 TS는 1번에서 구한 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1.9231을 대입하고 TS 함량은 10%이기 때문에 0.1을 대입해줍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몇이 나온다? 1.0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값은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대입이 되는지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름이 0.05mm로 주어져 있고 비중이 0.6인 기름방울은 비중이 0.8인 기름방울보다 수중에서의 부상속도가 얼마 더 큰가? 자, 이 물의 비중은 1로 주어져 있고 자, 일반적으로 부상속도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침강속도 공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가운데 있는 공식 부분이 살짝 다르죠. 침강속도의 공식을 먼저 보도록 하면 침강속도의 공식은 18μ분의 dp의 제곱 ρp 마이너스 로의 g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속도는 안쪽에 있는 밀도 부분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상속도 공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8μ분의 마찬가지로 dp 제곱 이때는 로 마이너스 로p의 g가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지름과 비중, 그 다음에 비중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에 대한 것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인자들은 그대로 두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입자, 그 다음에 점도, 중력과 속도는 그대로기 때문에 두면 되고 그 다음에 비중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중이 0.6인 기름방울을 표현해 보도록 하면 자, 비중이 0.6일 경우에 부상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면 그때의 부상속도는 이때 점도는 당연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문자로 적고 이때도 이때 지름이 주어져 있지만 지름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소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물의 비중은 1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때의 비중이 0.6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몇이 된다? 1-0.6의 중력가속도가 된다. 자, 마찬가지로 비중이 0.8일 경우를 보도록 하면 이때 부상속도는 마찬가지로 18μ분의 dp 제곱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1-0.8 그 다음에 g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몇 배인가 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0.8분의 0.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해서 소거를 하도록 하면 아래쪽에 있는 18μ, 18μ, 그 다음에 dp제곱, dp제곱과 중력가속도와 중력가속도가 제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1-0.8분의 1-0.6이 돼서 0.2분의 0.4인 2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4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생물학적 질소제거 공정에서 질산으로 생성된 질산성 질소 40mg/L가 탈질되어서 질소로 환원될 때 필요한 이론적인 메탄올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메탄올과 질산에 대한 반응식은 반드시 비율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5매 육질이 질긴 것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5개의 몰을 갖는 메탄올과 반응을 해서 몇이 된다? 6개에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질산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질산성 질소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분자량이 아니라 원자량을 활용해 줘야 된다라는 걸 파악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 메탄올의 분자량은 32이기 때문에 5 곱하기 32 이거 대 그 다음에 지금 6 곱하기 질소에 대한 원자량이기 때문에 14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때 메탄올 값 X, 그 다음에 40mg을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X는 어떻게 된다? 6 곱하기 14분의 40 곱하기 5 곱하기 32가 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76.19mg/L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이 된다?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을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형성 개수가 0.75이고 평균 입경이 1.7mm인 안트라사이트가 60mm로 구성된 여층에서 물이 180L/m 제곱 미니트의 속도로 흐를 때 레이놀즈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이때 동점성 개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레이놀즈 수를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알고 있으면 우린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죠. 레이놀즈 수는 동점성 개수 누 분의 그 다음에 직경 곱하기 유속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레이놀즈 수는 단위가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위의 단위와 아래 단위가 모두 소거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미터 단위, 그 다음에 MKS 단위 이런 식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은 밀리미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로 바꾼다? 미터 단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 형성 개수는 이때 곱해주면 됩니다. 0.75, 그 다음에 평균 입경이 1.7로 주어져 있네요. 1.7mm. 그 다음에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10의 세제곱 밀리미터 분의 미터가 되겠고, 계산기에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1.2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면 여층에서의 물의 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우리가 환산만 해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0리터 밑에는 미터 제곱 곱하기 미니트가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동점성 개수가 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이 미니트를 뭐로 바꾼다? 세크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고, 리터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의 세제곱 리터는 미터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1분은 60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레이놀즈 수를 구해보도록 하면 일단 동정성 개수가 1.0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D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1.2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다음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2개 있고 마이너스 6제곱이 있기 때문에 소거가 돼서 나머지 부분만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8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청소되는 바, 스크린 바의 두께는 5mm이고 바 간의 거리는 20mm로 주어져 있습니다. 바를 통과하는 유속이 0.9m/s라고 한다면 스크린을 통과하는 손실수들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공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주면 되겠고, 우리가 공식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암기해서 반드시 활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크린 통과 손실에 대한 수도 손실은 우리가 Q는 AV라는 식으로 구해낼 수 있겠고, AV, 그 다음에 이거는 A2, V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면 사각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있고, 자, 각각에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 안쪽으로 물이 통과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통과하는 것과 나가는 녀석. 자, 그래서 들어가기 직전과 나가는 녀석이 같겠고 순간적으로 통과하는 녀석이 다르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룹을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 봉 하나와 공간, 봉 하나와 공간, 봉 하나와 공간, 봉 하나와 공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통과하는 즉시 우리는 이 봉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좁아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유속이 빨라진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그대로 공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면, 자, 그래서 20 곱하기 높이를 h라고 보도록 하면 20mm, 거리가 20mm이기 때문에 여기가 20mm가 됩니다. 자, 20 곱하기 h가 지금 통과하는 유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이 포함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0.9가 되겠고, 그 다음에 통과하기 직전 혹은 후가 되겠는데 스크린을 통과하는 순실소들을 위해서 이 앞과 뒤에 유속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 유속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V2라고 볼 수 있겠고, 통과하고 난 후에는 이때 바의 부분을 추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25 곱하기 H가 되고 그 다음 V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에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V2라는 값은 몇이 나온다? 0.72m/s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대로 주어진 공식에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수도 손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G분의 V1의 제곱 몇으로 주어져 있죠? 0.9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0.72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0.70분의 1이 되고, 이때 G값에는 뭘 대입한다? 9.8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0212m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식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V1과 V2에 어떤 식으로 대입이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당연히 V1과 V2를 계산했을 때 V1 값 좀 더 큰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공식을 헷갈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풀어서 문제의 정답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를 진공 탈수시켜서 부피가 50%가 감소되었고 유입 슬러지 함수율이 90%로 주어져 있다면 탈수 후의 슬러지 함수율은 몇인가? 자, 이때 우리는 함수율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V1 1-W1은 V2 1-W2가 되겠죠. 자, 이때 V1과 V2는 슬러지의 부피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W1과 W2는 함수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슬러지를 100으로 보고, 자, 그때 유입 슬러지의 함수율이 몇으로 주어졌냐면 98%이기 때문에 1-0.98로 대입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앞을 1이 아닌 100으로 놨을 때는 0.98이 아니라 98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V2 값은 무엇이냐면 부피가 50% 감소됐기 때문에 100에서 50% 감소된 50이 되겠고, 그때 V2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는 계산기의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그대로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W2 값은 뭐가 나온다? 0.9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산기의 솔브 기능을 활용해도 되고 교재 해설처럼 이항을 해서 정리해서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퍼센트로 바꾸게 되면 96%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된다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할게요.